국회에서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법안들이 민주당의 주도로 일제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행정안전위에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빼는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는데 여야가 맞붙었답니다. 만나보시죠. 피고인 이재명 무죄로 만들어주는 면제입법 지금 즉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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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세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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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당신이 국회의원인가? 피고인 이재명 면제입법 지금 즉시 누가 반말하셨어요? 무슨 국회의원이야? 그냥 해요. 방해하지 마요. 가세요. 너 잘한다고 당신은 알고 있어. 자, 조금 전 행안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됐는데요. 바로 이 법안입니다. 지금 선거법 250조 1항에서 이렇게 쭉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독 행위 부분을 빼겠다는 겁니다. 자, 조기현 위원장님. 만약에 이게 빠져서 이제 법이 바뀌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면소 판결, 그러니까 이제 법 적용할 법이 없어졌다면서 면소 판결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원칙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진행 중인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이 법의 개정은 소급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이번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실은 사실상 기억이나 인식의 문제를 교유행위라는 사실상 지금까지 이 판결에서 없었던 내용을 검사가 창출해서 만든 법논리였거든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허위사실 공표죄의 여러 가지 행위 양태 중에 그 표현 사실 중에 행위라는 표현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명확성 원칙이라든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을 이유로 해서 계속적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됐었습니다. 물론 기각은 됐고 지금까지 확립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논리였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항소심과 1심이 완벽히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를 당연히 입법부가 해결하는 게 맞죠. 이건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입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 재판 자체가 중지돼야 되느냐 계속돼야 되는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전통적으로 이 선거에서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사법이 자제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유권자의 선택을 바로 앞두고 이 수사나 재판이 중지되고 그러한 부분까지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미국 역시 대선에서는 이런 부분이 자제되고 대통령이 당선돼도 재판이든 수사든 모두 중지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이 34일 만에 선고를 하고 그것도 배당된 지 9일 만에 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재판을 본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비판,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비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 내부에서 이런 재판을 본 적이 있느냐는 공분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이유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적어도 선거 과정에서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유권자에 영향을 미쳐서 낙선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무모하게 명운을 건 게 아니냐. 이 내용을 이름을 걸고 법원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원 지지자들의 비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권자, 주권자, 국민의 요구였고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마지막으로 지키기 위한 일선 법관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당연히 자제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정치적 문제로 계속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고요. 적어도 법조인들은 이게 이재명 후보를 위한 입법이 아니라
250조 1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수단이다. 이런 부분에 상당한 동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 이 법이 행안위에 상정됐고 법사위로 넘어가고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공표가 되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 선거법에서 면소 판결, 이재명 후보 재판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러 봤더니 이제 재판이 6월 18일로 미뤄졌잖아요. 첫 재판이 미뤄진 것이고 그 뒤에 재판이 쭉 이어질 테고 또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6월 3일 날 대선이 있고 그러면 6월이라는 기간이 통째로 있단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본회의에 상정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제 대선 끝났기 때문에 거부권도 사실상 대통령 당선된다면 거부권도 무력화되고 그럼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스탠퍼드 대학의 레리 다이아몬드 교수가 얘기했던 민주적 절차에 의한 민주의 후퇴라고 할 수 있는 그 민주당이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국무회의가 바로 이제 이번에는 사실은 또 인수위가 없는 과정에서 바로 선거 다음 날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그렇죠. 국무회의에 의해서 저것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상태로 통과될 수 있고요. 그러면 표결을 이루어지고 본회의 표결하고 바로 국무회의 통과하는 그리고 또 그것이 만에 하나 국민의힘에서 소위 헌법재판소에 그것에 대한 어떤 뭐 헌법 소원이라든지 어떤 적법성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지만 여전히 두 개의 카드 대통령 카드의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새로운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몫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구조적으로 뭐 5대4 구조라고 해서 6명이 말하자면 이 새로운 헌법 84조의 개정안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새로 새 법으로 만들어지는 대통령이 되면 더 이상 어떤 묻지 않는다라는 법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는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거의 다 통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방금 보셨죠? 대선 이후에 본회의 처리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다음에는 거부권을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법은 공표될 것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사건 면소 판결 없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선거법 재판은 이렇게 넘긴다고 해도 아직 이 후보에게는 뭐 위증교사, 대장동, 대북송금, 법인카드 이런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남아 있죠. 민주당에서는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오늘 법사위 소위도 통과시켰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리적, 절차적 여러 가지 이유를 제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은 대선을 위해서 이 법안들을 일방 통과시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앞날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피고인 이재명 면제 입법 지금 즉시 철회하라. 피고인 이재명 방탄 입법 헌정 파괴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또다시 전대미문의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위인설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여기가 1950년대인지 60년대인지 북한인지 남미 어느 나라인지 대통령 선거는 뭐 하려고 합니까? 아예 법률로 오늘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렇게 만드십시오. 국민의힘 반발에도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오늘 소위에서 법무부 차관이 강하게 반발을 했더라고요. 이 대통령 피고인이 재판이 중지되도록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임기를 부당하게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저희 취재 기자들 취재로는 이 얘기를 법무부에서 입장을 내놓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고성을 또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 위인설법이 될 수 있고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반론을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의 이런 의견조차가 매우 정치화된 의견 표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문구들이 국민의힘에서 반대 논리로 사용해도 똑같이 활용될 만큼 정치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라면 법적인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가지고서는 그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마치 범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서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공격적인 논리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불편한 심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사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그럼 임기 도중에 재판받으러 다니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아야 속 시원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재판 리스크를 갖고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후보가 정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국민주권주의의 판단에서의 결과를 인정을 한다면 당연히 이런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무부의 이런 입장들 그리고 국민의힘이 참으로 아직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법적인 논리로만 공격을 하고 있지, 지금의 선거 과정에서의 보수에 정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어떤 좋은 후보를 내서 정말 이재명 후보보다 더 훌륭한 대한민국의 리더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담론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다. 여전히 그냥 야당은 아니죠. 이제 제1당의 그런 후보 죽이기에 맞서고 있는 우리의 정치가 참으로 실망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